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신장의 기능에 대해서 그 기능이 나쁘다는 의미를 여러 개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신장의 기능을 이야기할 때 가장 흔하게 이야기하는 여과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인들이 신장이 나쁘다고 말을 들었다면 아마 이 여과율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로 나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건데요. 많은 경우 일반인들이 말할 때 신장이 나쁘다라고 하면 이 이야기를 하죠. 여과율이 떨어진 것. 그래서 이 여과율이 떨어진 것 피검사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 피검사에서 eGFR 이라고 써 있는 여과율을 가지고 신장 만성 신부전 1기, 2기, 3기, 4기, 5기 5개의 만성 신부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만성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급성이 있겠죠? 그 급성은 3개월 안에 신장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를 이야기를 하고요. 따라서 이것은 특정한 일이 있었을 때 신장의 기능이 떨어진 경우죠. 그래서 만성 신부전으로 말하면 이제 3개월을 넘겼을 때 만성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이런 만성인 경우는 신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다른 질병 때문에 콩팥이 망가지는 2차적인 질병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 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분들 중에서 피검사를 했는데 신장이 안 좋다, 즉 여과율이 떨어졌다고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만성신부전은 5기로 나눈다고 했는데요. 1기와 2기는 좀 애매한 상태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과율이 90 이상일 때는 1기 만성신부전이라고 하고요. 60부터 89까지는 2기 만성 신부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내가 1기인데 무엇을 해야 되냐, 아니면 2기라고 판정이 났는데 무엇을 해야 되겠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을 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일단 여과율에 대한 검사의 한계를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여과율은 우리가 피검사로 혈액검사로 하게 되는데요. 이 혈액검사로 해서 크리아티닌을 우리가 측정을 해서 이 크리아티닌이 높게 되면 그거를 환산을 해서 여과율로 변환을 하는데요. 그러면 크리아티닌이 뭐냐? 근육에서 나오는 노폐물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근육에서 분비물이 나오는데, 노폐물이 나오는데 이 노폐물이 일정량으로 나오다 보니까 콩팥에서는 항상 이 일정량으로 나오는 크리아티닌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폐물 분비를 하는데 만약에 여과율이 떨어진다면 이 분비물이 쌓이게 되고 이 크리아틴이 올라가고, 그 크리아티닌을 예전에는 그대로 썼는데 이 크리아티닌이 근육의 질량과 비례를 하기 때문에 흑인인 경우는 근육이 많기 때문에 똑같은 크리아티닌이 있을 경우 단순히 근육이 많아서 크리아틴이 올라간 경우가 있기 때문에 흑인과 흑인이 아닌 사람들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아서 근육이 굉장히 적은 나이 드신 분에 대해서는 크리아틴이 같은 레벨이라고 할지언정 신장에 무리가 많이 왔다고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신장 기능의 검사에서 혈액 검사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신장이 우리가 두 개가 가지고 있잖아요.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데 건강한 사람이 콩팥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콩팥을 하나를 기증을 했을 때 우리가 나머지 하나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정상적으로 노폐물을 다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를 도네이션, 기증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이 문제가 뭐가 되냐면 만약에 두 개의 콩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의 콩팥에서 문제가 생겨서 기능을 안 한다고 하면 피검사로서는 크리아티닌이
정상 범위에 계속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하나로 충분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95% 정도 일을 하니까 이 피 검사를 했을 때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우리가 피 검사를 할 때 콩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만 있어도 거의 95% 정도 피 크레아티닌을 청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GFR을 말을 할 때 한 30대 젊은 청년이 건강한 콩팥을 갖고 있을 때 GFR이 100 정도, 100에서 120 이렇게 나오는데요. 만약에 이 GFR이 70% 이상으로 떨어진다면 콩팥의 기능은 50% 정도 벌써 망가졌다는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아니면 50% 이상이 망가졌다는 이야기가 되죠. 자, 그런데 이 혈액 검사의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크레아티닌이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운동을 심하게 했거나 마라톤을 달렸다거나 사막에서 물을 못 먹어가지고 근육이 파괴됐다는 경우에는 크레아틴이 극적으로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분해가 되니까. 그렇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수준에서도 크레아틴이 좀 더 많이 분해가 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GFR이 80이라고 나오면 그게 정말로 정확한 거냐라고 봤을 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장내과 전문의를 대부분 보게 하는 경우가 GFR이 6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신장내과 전문의에게 리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만성신부전 1기와 2기는 90 이상, 60에서 89 사이를 이제 2기 만성신부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그때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일반인에서 아무런 신장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비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소변 검사에서 혈뇨가 나오거나 단백뇨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 수치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장학회에서 신부전 1기와 2기를 만들어 놓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GFR이 60 이상인 사람들에서도 신장에 어떤 문제가 있으신 분은, 특히 단백뇨나 혈뇨가 있으신 분 아니면 다른 신장병이 있으신 분은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왜 이런 신장에 문제가 있는지, 즉 혈뇨가 나온다면 왜 혈뇨가 나오는지, 왜 단백뇨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합병증이 일어나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해서 그 콩팥이 망가지는 것을 방지를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GFR이 60 이상이지만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 특히 뭐 혈뇨나 단백뇨가 나오시는 이런 분들이거나 콩팥에 뭐 폴리시스틱 키드니 디지즈라든지 낭종 같은 게 있어서 벌써 콩팥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아신 분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GFR이 60 이상인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의 치료를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담배를 피신다고 하시면 담배를 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담배는 혈압도 올리고 그나마도 안 좋은 혈관을 더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담배를 끊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혈압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혈압이 높으면 그나마도 콩팥이 무리가 오고 있는데 거기 그 혈관들이 더 빨리 망가질 수 있어서 고혈압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비만을 피하고 체중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GFR이 60 이상인데 부종이 일어났다면 콩팥의 여과일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단백뇨가 굉장히 많이 나옴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단백뇨가 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원래는 이 방송을 시작을 할 때 만성신부전 1기에서 5기까지 진단을 받으셨을 때 환자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만성신부전 여과율에 대한 검사와 그 검사가 어떻게 행해지는지, 그 검사의 문제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이해가 빨리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만성신부전 1기와 2기 GFR 여과율이 60 이상인 분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검사들, 아니면 어떤 질병이 있는지 검사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것들을 먼저 이야기해보고 만성신부전 3기, 4기, 5기는 각각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